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지은이는 샘혼, 펴낸 곳은 갈매나무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 비즈니스 컨설팅, 강연, 워크숍, 저술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저자는 중국 무술인 쿵후의 목적은 상대의 신체적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텅후는 정신적 무술로서 심리적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적 형태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다. 혀를 섣불리 움직이지도 묶어버리지도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혀로 하는 무술을 텅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텅후의 목표는 타인의 언어적인 공격에 모욕을 당하지 않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 공격을 해왔다 해도 마음과 입을 잘 다스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일도 무력감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텅후는 그저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막아내고 받아 넘기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직장 안팎에서 모든 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더 나아가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까다로운 상대를 요령있게 무장해제시켜 공적이거나 사적인 인간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위트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내가 라디오 진행자 칼 하스의 공개방송에서 목격한 예를 살펴보자. 칼 하스는 목소리가 좋은 데다 진행 솜씨도 뛰어나 애청자가 많았다. 하와이에서 열린 공개방송에는 수많은 팬들이 칼 하스를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드디어 무대 조명이 밝혀지면서 주인공이 등장했다. 뜻밖에도 그는 키가 무척 작고 왜소한 체구였다. 모두들 경악했다. 칼 하스는 그런 반응을 익히 예상하고 위트 있는 말도 준비했다.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면서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을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던진 것이다. 그 말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몹시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을 멋지게 넘긴 셈이었다. 핵심은 모두의 생각을 직접 말로 표현해낸 상황 규정 짓기였다. 말하기 어려운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는 이 기법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좋다. 두 아들을 억지로 치과에 끌고 갔을 때의 일이다. 치과 의사는 몸을 낮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후 여기 정말 오기 싫었지?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마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장이라도 뒤돌아 저 문으로 도망가고 싶지. 아이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아이는 의사 선생님 손을 하나씩 잡고 진료실로 들었었다. 상대가 자기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두려움이 누그러진 것이다. 인간의 뇌는 부정형을 모른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해올 때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득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부인하고 나서지 말라. 왜냐고? 예기치 못한 언어적 공격에 발끈하여 대받는다면 이미 덫에 걸린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늘 왜 그렇게 방어적이지요? 라는 말에 난 방어적이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확인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너무 감정적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 난 감정적이지 않다고요 라고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지적을 사실로 증명시켜 줄 뿐이다. 그러자 한 워크숍 참가자는 내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증명하게 된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인간의 뇌는 말해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반대되는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길쭉한 유리 그릇을 상상하지 마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로 맛있는 초콜릿 시럽이 얹혀 흘러내리는 모습을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붉은 체리로 장식된 흰 우유 크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 듬뿍 떠낸 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마세요. 자, 상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그 장면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려 하지 말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운동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것, 2번 실수하면 안 돼. 아니라 원하는 것, 첫 번째로 서브를 넣어야겠다를 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전문 코치들이 너무 빨리 헤엄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 좀 더 천천히 꾸준히 헤엄쳐 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만을 사용해보라. 동료가 너무 흥분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난 흥분하지 않았어 라고 답한다면 벌써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다. 멍청이처럼 굴지 마라는 지적에 난 멍청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고정되고 만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개인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가운데 TV 생방송 연설을 하게 된 그는 전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말았다.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이 시도는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라. 너희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지어야겠어. 월요일부터는 시간 맞춰 출근합시다. 등으로 말이다. 모든 논쟁은 누군가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16살짜리 아들 녀석이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너무 믿고 자기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뭐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은혜도 모르는 녀석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였어.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내 말을 기억하고 대신 도대체 무슨 말이니? 라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울먹거리면서 친구들은 다 모여서 밤새도록 노는데 저만 집에 와야 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아이가 화난 진짜 이유를 알고 나자 난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지 못한 이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가 하키 시합을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지. 도대체 무슨 말이니 하는 질문 덕분에 난 벌컥 화를 내는 대신 아이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단다. 무지는 자발적인 불행이다. 비오는 주말을 보내고 한 선생님이 학교로 출근해보니 교실 한가운데 무릉덩이가
생겨나 있었다. 수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곧 달려와서 바닥을 닦아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사흘째에 다시 물 웅덩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는군요. 좀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어요? 몇 분 후 관리 책임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걸레는 가져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어떻게 물을 닦아내려고 빈손으로 오셨지요? 라고 물었더니 관리 책임자는 저는 물을 닦아내는 대신 새는 천장을 고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체로 누군가 불친절하거나 불공정한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저 고인물을 닦아내는 데만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대신 표면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은 불평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무슨 뜻이지요? 라는 질문은 그 알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 훌륭한 매너는 사소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 10대 자녀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 부부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자. 남편은 아내가 아이에게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느낀다. 보통 이러한 의견 차이는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예컨대 남편은 이 집에서 누가 윗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우리 말을 듣지 않아라고 하고 아내는 응 누르면 더 많이 반항할 게 뻔하잖아 라고 응수한다. 그러면 남편은 이건 우리 집이야. 여기서 살고 싶다면 우리 규칙을 따르는 게 당연해 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그 애는 벌써 17살이야. 어른이 다 됐다고 아이 다루듯 해서는 안 되라고 반박한다. 이런 식의 논쟁이 끝없이 계속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한 문장이다. 이 한 문장이 부부를 대립해서 협력으로 바꿔놓는다.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 하지만 얼마 전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내 앞줄에 섰던 사람이 전 존스라고 하는데요. 포드 머스탱을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포드 머스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다. 아니 뭐라고요? 벌써 몇 주 전에 전화를 걸어 예약했는데요. 그러셨네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차종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이럴 거면 제가 뭐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 전화 예약을 했겠어요. 제가 빌려갈 한 대는 남겨두었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근무하던 신입 직원이 예약 목록을 확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내가 자리를 뜰 때까지도 이런 입씨름이 이어졌다. 왜일까? 직원이 계속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반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멋진 대화의 비법을 알고 싶은가? 이제부터는 하지만 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고라는 건설적 단어를 사용해보라. 앞서던 예에서 직원이 네 맞습니다. 포드 머스탱을 예약하셨네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그 차종이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더 고급 차종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소식을 이끌기 마련이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하지만 혹은 이 일을 처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는 어떤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중팔구 반갑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 대출이 얼마나 필요하신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보나마나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 나온 말은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특무 워크숍에서는 이따금 두 사람씩 짝을 이뤄 한쪽은 독신을 옹호하고 다른 한쪽은 결혼 생활을 예찬하는 연습을 하곤 한다. 목표는 상대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 해내는 것이다. 이때 자주 이루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늘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독신일 때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갈 자유가 있지요. 그래요. 하지만 그런 자유는 곧 실적나는 법이에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결혼은 구속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며 각종 청구서며 집안 살림이며 일이 끝이 없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흥청망청 파티가 밤마다 이어지는 독신 생활도 그저 빗조른 개살구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5분가량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대화를 중단시키고 느낌을 말하게 한다. 그러면 다만 역할 연습을 했을 뿐인데 상대에 되게 화가 치민다는 대답이 나오곤 한다.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물어보면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거의 매번 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처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일단 상대의 주장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견만 내세웠던 것이다. 하지만은 이렇게 진전 없는 말싸움만 이어지게 한다. 잠시 후 나는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꿔놓으면 다시 대화를 계속하도록 한다. 그러면 저절로 대화가 공손해지고 부드러워진다. 맞아요.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건 늘 좋다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최고라 생각해주는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멋지네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구속 없이 자유로운 삶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군요. 참가자들은 대화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느끼고는 깜짝 놀라곤 한다.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 의견에 오류를 찾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명령을 부탁으로 바꿔주는 한마디 말. 명령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분명히 없을 것이다. 다시 전화하십시오 라든지 조지에게 물어보도록 해요 라는 명령조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왠지 불편하지 않는가?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마냥 미뤄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 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테니 말이다. 대체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인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명령을 부탁이나 권유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명령이 제한이 되면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마음을 먹게 된다. 앞서 예로 들었던 명령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누구나 자율성을 원하기 마련이다. 사람을 얻는 대화 기술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다 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